LCA가 꽤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제 주변에 LCA만 하다가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올해 이제 좀 수입이 엄청나시고. 아, 그래요? 네. 자, 환경직종의 현직자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취뽀를 도와드리는, 자, 환경진로 끝까지!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과, 자, 우리 기후 컨설턴트 정동영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힘이 네. 2배가 아니라 4배로 되는 것 같아요. 현업으로 활동하시는 직무에 대한 네. 소개, 그리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메인으로 하는 거는 사업장이나 제품 단위 온실가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뭐 LCA라고 하는 네, 그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하는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정부 지원 과제나 이런 것 저런 것들 대응하면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 컨설턴트 정동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가 네.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직무에? 특별한 매력이라고 하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내 관심사와 내 하는 직무가 이렇게 매칭이 잘 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환경을 제가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환경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뭐 환경안전관리자나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들 많이 가는데 저는 앉아있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사무직을 좋아하시는 네, 사무실에서 컴퓨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고, 또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매력은 제가 좀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해요. 요만큼 알아도 아,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라고 되게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성격과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에게 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나오면 막 이제 알려드리고 뭐 그러다 보면 고객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런 데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고객사분들 만나실 때 그 고객분들은 환경 담당자분이세요? 아니면 환경을 모르시는 분이 일단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컨설팅이 필요해서? 이게 고객사의 사실 규모마다 좀 다릅니다. 좀 대기업의 경우는 보통은 ESG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ESG 팀 담당자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거의 배경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회사에 가면 ESG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환경 안전 보건을 규제 대응을 다 하시는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군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지만 또 뎁스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컨설턴트로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사업장의 온실가스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고객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컨설턴트가 하고 싶었던 일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환경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물리학이랑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보통은 뭐 공대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제조 기업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매출이 올라가고 물건을 많이 만들고 환경을 사실 더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환경을 더 파괴하는 게 될 텐데 제 가치관이랑 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일을 평생 만족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틀어가지고 환경 쪽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가치관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좀 NGO라든지 그런 곳에 갔으면 더욱더 보람을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연봉이라든지 뭐 사무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으로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제 직업적인 커리어도 가져갈 수 있는 중간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자기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 직업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했을 때 항상 세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네. 본인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금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직업을 고려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고 네. 또 와 이게 보람을 정말 찾는 게 이렇게 또 직업에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이 질문이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항상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네네. 컨설턴트의 연봉이나 네. 워라밸이나 이런 복지 수준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연봉은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컨설팅 업계가 한국에 많지가 않고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낮은데 한쪽이 너무 높아버리면 직원들이 다 여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 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대졸 초봉의 경우 예. 3천 중반에서 4천까지 네, 컨설팅 업계 중에서도 좀 이름이 있다 하면 4천으로 거의 통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컨설팅 업계 중에서 네임드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열심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3천 중반 정도이고 저는 한 번 이직을 했는데 예. 지금 조금 규모를 높여서 이직을 했고 지금은 4천 받고 있고 이전에는 3천 초중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좋은데요? 네.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연봉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뭐 저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워라밸을 물어보신다면 예. 저희 업계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컨설턴트가 시급으로 치면 별로 돈이 많지 않다. 이 얘기를 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군요. 예. 그동안 뭐 밤을 샜던 많은 날들이 또 스쳐 지나가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 컨설턴트는 그래서 더 보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취감이나 보람을 못 느끼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네. 제가 막 밤을 새야 되고 진짜 혼자서 어떨 때는 2명이 일을 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네, 워라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이 일을 딱 선택을 한다고 하실 네. 때는. 네.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뭐 주 6일로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일이 저녁까지 넘어갈 수 있고 맞아요. 집에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될 수 있고 네, 이게 컨설턴트들이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전날 좀 야근했으면 다음날 그냥 뭐 10시, 11시에 출근해도 뭐 딱히 뭐라고 안 하시고 그래요? 네네. 1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상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면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터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택근무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비전공이신데 이제 갑자기 환경 쪽으로 오셨어요? 네. 환경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럼 이제 환경 직무로 들어가시면서 뭐 혹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따로 뭐 내가 준비를 해야 됐던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정보가 없었거든요. 특히 그렇죠. 이제 환경을 전공이라도 했으면 뭐 주변에 선배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저는 환경이랑 관련된 지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보 같은 걸 좀 얻기가 되게 힘들었고 환경을 전공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펠 엔진이 유일한 정보 창구였는데 네네. 감동입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미 취업을 한 것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출근하고 퇴근을 하시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 9시에 앉아가지고 정보를 계속 찾고 뭐 관련된 뉴스도 계속 보고 무슨 회사가 있는지 보고 제가 이력서를 한 200개는 이상 넣은 것 같아요. 국내에 어떤 환경 컨설팅 회사가 있고 하는 메인 업무가 뭐고 연봉이 얼마인지 거의 빤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좀 노력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무조건 저는 많이 넣어보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면접을 갔을 때 제가 이 회사밖에 안 넣었으면 여기서 떨어지면 취업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막막함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면접을 오라는 회사를 그래도 한 3, 4개 후보를 가지고 면접을 가니까 여기 떨어지면 저기 가지 뭐라는 마음 때문에 그 멘탈이 좋아지네요. 네, 좀 당당하게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지 않나. 컨설턴트를 하실 때 그 일을 의뢰하는 고객이 궁금하거든요. 온실가스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온실가스 컨설팅 중에서도 LCA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 거라서 규제 대응이나 사업장 관리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아직 규제화되지 않은 영역이고 기업들이 뭐 R&D적인 연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미리 해보고 ESG 보고서에 실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ESG 팀이랑 ESG 팀 담당자랑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 좀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증을 받는 인증은 어떤 게 있냐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환경 성적 표지, 저탄소 제품 뭐 이런 인증이 있어요. 그 제품의 브랜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이 필요한데 그걸 의뢰를 하시는 거군요. 인증을 받으면 조달청이나 뭐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좀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좀 매출 상승이 필요한 작은 기업들이 그런 인증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이 LCA를 하는 게 온실가스로는 의무가 없는 거죠. 모든 기업이 다. 이게 업종에 따라 다른데 LCA는 규제화가 많이 되지는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안 하면 안 한 거고 하면 했다고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의무의 영역은 아닌데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의무화가 된 게 자동차 부문. 자동차는 의무예요? 올해부터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차 한 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품목이 늘어나겠네요. 점차 LCA를 해야 되는 품목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있지 않습니까? 시밤이라고 부르는 시밤. 그것도 이제 제품 단위거든요. 그래서 LCA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시스템 경계나 산정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탄소 배출 규제의 추세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까지 넘어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렇겠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 고객사인데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유럽의 어떤 입찰에 들어갈 때 너네가 LCA 성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성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어떤 데는 없으면 아예 입찰이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LCA를 의뢰하는 주로 기업들이 고객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또 트럼프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밤하고 관련해가지고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시밤하고 관련해서 유럽이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이 LCA가 또 같이 주춤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궁금증도 또 드는데 LCA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환경 규제나 정책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는 일단은 적신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전체적인 이 흐름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면 또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자에 더 가까운 생각이에요. 아무리 이제 트럼프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흐름을 꺾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LCA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분들이 주 대상은 아니시거든요. 주 고객은 유럽에 수출하시는 분들. 그런 기업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는 뭐 조금 적신호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뭐 EU가 기준을 바꾸진 않을 거니까. 지금 동영님은 LCA 파트에 좀 있으시잖아요. 굵직하게 어떤 파트가 있나요? 여기 사실은 뭐 컨설턴트는 다 똑같지만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근데 메인 업무가 좀 어떻게 되냐면 CDP
CDP나 뭐 SBT 같은 좀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TCFD나 요즘은 TNFD, 뭐 기후 공시나 아니면 자연자본 공시 규제. 정보 공개군요. 네네. 정보 공개를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CDP도 지금 구독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CDP가 저도 CDP가 담당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인가? 뭐 이름이 그럴 거예요. 똑같이 이제 TCFD랑 비슷한데 기업들이 탄소를 정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는지를 설문지처럼 응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이 한 100개가 있는데 당신네 사업장에는 뭐 ESG 담당자가 있는가? 뭐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질문지가 있고 그거에 기업들이 답변을 해서 내면 그 CDP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에서 그 기업들한테 성적을 매겨줍니다. 거기서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군요. 요 기업은 B점이다. 요 기업은 너무 잘하고 있다. A 플러스다. 이런 거를 받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딱 내걸 수 있는 간판이 되니까 그거를 받으려고들 하는데, 그럼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는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잘 적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설문지니까. 그럼 저희가 좀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점수를 받기 용이합니다. 혹은 뭐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관리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 해주고 또 CDP랑 직접 소통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게 이제 CDP 업무고요. 또 TCFD, TNFD 같은 경우는 기후 공시 혹은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생물 다양성 기후 공시라고 하면 그 기업이 이제 기후 변화와 얼마나 관련이 있고 기후 변화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반대로 기후 변화로부터 얼마나 이 기업이 취약한지. 예를 들면은 해안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재난이 일어나면 공장이 다 물에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얼마인지도 투자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저희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 저는 궁금한 게 뭐 CDM도 많이 하시나요? 신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배출권 거래제나 CDM 그리고 좀 녹색 ODA? 이것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랑 연동이 되는 건데, ODA라고 하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건데 녹색 ODA라고 하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배출권 거래제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게요. 배출권 크레딧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게 CDM이 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녹색 ODA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한 컨설팅도 좀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CDM이 SDM이라고 비슷한데 좀 행정적인 체제가 다른 그런 체제 변환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기준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없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지금 CDM이나 SDM 사업을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배출권 거래제나 녹색 ODA를 신사업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내용 한마디 드리자면은 비전이 너무 많다. 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컨설턴트 비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지금 많고 들어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컨설턴트는 좀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잘 맞을 것 같다.